1-3 용선의 제강 전철입니다. 용선이 고로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것이 용선이라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제강 공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동하는 것이 혼선로나 용선차가 되겠습니다. 혼선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배 모양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뭐 형식이 룬트 미셔나 또는 뭐 발전 미셔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형 같은 경우는 외형이 20에서 40mm의 강철판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통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경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경동이라는 얘기는 끼우리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끼우려 갖고서는 하는 것이 전 혼선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강의 주원료인 용선은 고로 공장에서 곧바로 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 공장에서 전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전로 공장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곧바로 전로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전로 공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바로 제강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선로나 이런 뭐 용선차가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용선을 잔뜩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강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전에 예비 정년을 역시 또 실시를 하면 이때 전로에서 정년하는 거를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용선의 온도, 용선이 들어오는 온도를 보면 1200에서 1300도입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 중에 용선 온도는 1300도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서 만약 굳었다.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럴 경우는 COG나 BFG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가열을 해서 항상 1300도 이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제 혼선로의 기능이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혼선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얘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데, 이런 데다가 잔뜩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를, 쇠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를 딱 덮어버리면, 그러면,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열 방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거꾸로 가열을 하면 가열 기능도 있죠. 가열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용선 성분, 용선이, 여기서 처음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들어온 거하고, 처음 들어온 거하고, 1번 들어온 거하고, 2번 들어온 거하고, 성분이 조금씩 틀리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은, 그 부분에서 성분의 균일화도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저장, 즉, 전로 공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럴 때 이제 임시 저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도로 아까 예비 정년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비 정년을 할 때 이때 탈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혼선로의 기능. 자, 이제 아까 요 혼선로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대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TLC라고 있습니다. 토페도 카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토페도 레이들 카. 그래서 토페도 레이들 카. 그래서 TLC입니다. TLC. 그래서 용선차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요거는 별표 3개. 즉 필기서도 중요하고 실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선차 하면 고로에 공급하는 용선을 보온 저장. 아까 혼선로의 기능이나 뭐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강 공장으로 직접 운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선차 같은 경우는 용선의 온도가 8시간 후부터 시간당 8도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5시간부터는 5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시간 정도는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온 및 저장이 가능하다. 얘하고 틀려갖고 얘는 구조상 요 밑에 구조를 보면요. 구조를 보면 알겠습니다. 구조가 여기에 이런 건 다 이제 경동장치라 그런 거고 요 안에다가
용선이 들어가는데 요쪽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뚜껑을 열고 용선을 여기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닫아버리면 이 안에 있는 쇳물이 잘 식질 않죠.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혼선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혼선로 같은 경우는 크게 위에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거를 또 별도 열이 이렇게 빠져나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그런 이제 뭐 보통 집어넣는 것이 위에다가 열방산 방지 및 또는 뭐 발열 기능을 위해서 왕겨 같은 걸 덮어주거든요. 왕겨를 덮어서 얘가 이제 보온 및 발열 기능이에요. 보온 및 발열 기능을 하는데 이런 거는 여기 있는 토페도카는 그런 거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페도카의 특징 부분 용광의 보온 및 온도 강화가 적다. 이거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아까 요 위에 혼선로보다. 그 다음에 전로에 직접 장입이 가능합니다. 전로에다가. 그래서 전로 공장 가시 싣고 가서 이걸 갖고서는 그대로 요것이 이렇게 끼우러지게 됐거든요. 이쪽 경동장치에서 이렇게 끼우리면 얘가 이렇게 보통 한 120도에서 한 보통 145도까지 여기에 있네요. 출선할 때 노체가 120도에서 140도, 145도 정도까지 얘가 이제 이렇게 끼우러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쇳물을 이쪽 전로에 직접 장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선로에 비해서 건설비가 싸다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인원이나 장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착 금속이 되는 선철 손실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분 조정, 타랑, 탈인이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 장입이나 출광이 하나의 입구로,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도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 대신 좀 뭐 입구가 넓어서 출강할 때 슬래그가 혼입되는 좀 단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차처럼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차 얘가 하나의 기차 한 량이라고 보면 되죠. 일량 한 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토페도카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기차가 이렇게 쭉 뽁뽁뽁뽁 하고 끌고 갑니다. 얘를. 이제 이 토페도카 구조가 보면 노체 중심부에서 수선과 출선의 경우는 수선 받는 거죠. 쇳물을 받는 거고 출선은 나가는 그런 노구가 노체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 상부에. 그 다음에 노체 벽돌은 점토질이나 고알루미나질입니다. 점토질이나 고알루미나질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벽 두께는 한 300에서 400mm. 자, 그런데 얘가 왜 토페도카냐면요. 토페도라는 의미를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이것이 어뢰를 뜻합니다. 어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요게 꼭 생긴 모양이 어뢰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뾰족하고 뒤에 모터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더라 해서 그래서 어뢰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페도 레이들 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TLC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선의 타랑 처리. 아까 토페도카 같은 데서 토페도카나 또는 혼선로에서 타랑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비 타랑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랑 처리는 사실 고로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타랑입니다. 그래서 타랑 탈인이 늘 따라다니는데 특히 타랑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이란 얘기는 이제 용선 중에 이제 S가 황이 있으면은 이 S는 고로 장입 원료나 또는 원료인 뭐 철광석 또는 코크스 중에서 그때 들어오는 것이 황이거든요. 근데 이 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중에 황이 있으면 황은 적열지성을 일으키죠. 적열지성을 일으키면 얘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강 작업이 끝난 걸 갖고서는 고체로 만들어 갖고 그걸 열간압연을 하거든요. 열간압연을 해야 되는데 열간압연의 온도가 이 적열치성 온도하고 뭐 이 온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간압연 작업 중에 취성이 발생해서 그러면 제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성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로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타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로 들어오기 전에 용선에서도 예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용선 예비 처리, 용선 중에 실리콘, 망간 뭐 이런 것 등을 조정하는데 이 중에서 황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타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상변형 원리는 뭐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네. 자, 그 다음에 타랑법. 그러면 타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타랑법을. 자, 그래도 기왕 여기에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기왕 있으니까는. 이제, 재료에서도 이런, 열간압연 같은 걸 할 때, 소선변형 되는 게 원리가, 슬립에 의해서 열간압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이, 그 다음에 쌍정 등에 의해서 이런 변형이 되는데 그래서 압연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슬립이라는 얘기는 결정이 이렇게 미끄럼 변환이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변형이고 전이 같은 경우는 결정 내에서 이것도 일종의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쌍정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을 경계해서 대칭 형태입니다. 대칭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압연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랑법. 타랑법이 여러 가지 타랑법이 있는데 첫 번째 고로 탕도에서 타랑법. 고로에서 나올 때 용선을 탕도가 용선이 고로에서 이렇게 고로 있으면 여기서 나올 때 나와서 토페도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얘가 TLC라고 하면 TLC로 들어갈 때 그 중간 과정이 탕도입니다. 탕도는 맨 처음에 대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탕도 있습니다. 지탕도가. 그래서 대탕도에서 뭐 TLC가 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도 TLC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걸로 뭐 지탕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전체 앞부분이 대탕도고 처음에. 그래서 이런 탕도에서가 타랑제를 넣고서는 타랑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와리법 같은 경우는 탕도 밑에다가 고로 탕도 밑에다가 이런 데다가 탕도 나올 때 여기다가 밑에 집어넣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서 탕도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다가 타랑제를 넣으면 얘가 샘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때 타랑이 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와류법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유동법 같은 경우는 그냥 탕도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탕도에 어느 한 부분에다가 타랑제를 넣어둔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샘물이 지나가면서 타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 먼저 평면 유동법 그런다. 그 다음에 레이들 타랑법, 레이들에 받을 때 또는 뭐 TLC에 받을 때, TLC도 역시 레이들의 한 형태죠. 뭐냐면 토페도 레이드를 카니까 레이들 이때 그 바닥에다가 타랑제를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페도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바닥에다가 타랑제를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용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타랑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걸 보고 치주법 또는 뭐 레이들 타랑법 그럽니다.
자, 요거의 이제 특징을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열됐거든요. 그래서 용선 레이더 안에 타랑제를 넣고 용선을 주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타락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변동도 심하고요. 왜냐하면 타랑제 있는 상태에서 얘가 접촉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타랑이 잘 되는데 나중에는 타랑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뭐 혼선로 출선할 때 보통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러스 플러그법인데, 포러스 플러그법은요, 레이더에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공질에 구멍이 있는 내화물이 있습니다. 내화물이 있고 여기다가 기체 타랑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 기체, 여기 보면 기체를 투입한다고 그죠. 기체 타랑제를 투입해서 얘가 완전 이렇게 나가면서 타랑이 되게, 그런 거 보고 포러스 플러그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법 같은 경우는 용광 상부에서, 용광 요 위에서 이렇게 타랑제를 불어넣는 걸 보고 이제 인젝션법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광 상부에서 치입관을 이용해서 치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타랑제를 위에서 주입하는 타랑제 주입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탄화칼슘 같은 게 CaC2거든요. CaC2 같은 것들을 갖다가 탄화칼슘과 같은 미분상 타랑제, 아주 고온 가랑제, 아주 고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가스하고 같이 용선 중에 이제 취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젝션법에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입하는 방법이다. 타랑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저는 반응 촉진제를 넣으면서 타랑 효과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전 용선차에서 토페독화 이렇게 상부에서 토페독화 여기다 잔뜩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부에서 관을 집어넣어서 보통 상치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포러스 플러그법에서 이제 다공질 내화물을 사용하고 기체를 취입한다. 이런 이제 기체 취입법도 그래서 미리 타랑제 용선 표면 속에 첨가하고 용선 속에 기체를 취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기체 기포에 상성 작용해서 그 타랑제가 섞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기체를 아래에서 하느냐 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에서 하는 거 보고 저치법, 그래서 이제 저치법을 또는 뭐 포러스 플러그법 그렇게 하는 거고요. 상치법 같은 경우는 치입관을 이용해서 항부. 그러면 상치법은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이 인젝션법에. 그래서 이렇게 상부 인젝션 할 때 가스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반하는 방법입니다. 교반하는 방법은 타랑제를 넣고서는 용광을 교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반기 형태에 따라서 데마크 오스트베르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슐탈법이 있고, KR법이 있습니다. 데마크 오스트베르그법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얘는 T자형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T자형으로 된 거, 이거를 교반하는 거죠. 교반. 아무래도 교반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O자형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교반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전 선풍기 날개 같은 걸, 그래서 여러 개의 회전 날개를 붙인 걸, 이거를 아예 깊숙이 집어넣고 회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KR법 그럽니다. 그럼 얘가 가장 효과적인 형태죠. 자, 보면 타랑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을
탈항제로 마그네슘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뭐 CaC2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인데, 마그네슘은 S하고 친화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이제 이런 거는 보면은 마그네슘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쉽게 쉽게 기화가 됩니다. 쉽게 기화가 돼요. 녹는 점도 낮고 기화 온도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 안에 들어가면 쉽게 기체로 되기 때문에 집어넣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플렌징법이라고 있습니다. 플렌징법. 흑연 또는 내화전 만든 플렌징을, 그래서 센 불이 있다 그러면 플런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긴 플런저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마그네슘 가루를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꾹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이 여기서 싹 이렇게 나와서 탈항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주입하는 형태도 있어요. 여기 아까 저기 뭐 치입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형식에 따라서 기포 펌프식 환류 교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포 펌프를 이용하는 건데 뭐 거의 좀 뭐 많이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동 레이들법이라고 써요. 요동 레이들법은요, 레이드를 회전을 시키는데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편심을 줍니다. 즉 기울여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기울이면서 회전하면서 탈항하는 방법으로 요동 레이들법인데, 이것도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칼링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M 전로법이 있고, 회전 드럼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링법 같은 경우는 이제 탈항제를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DM 전로법 같은 경우는 편심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전의 유동 레이들법, 그러니까 요 법이죠. 칼림법을 좀 더 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심을 막 한다는데, 얘는 이쪽으로도 돌았다가 이쪽으로 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을 반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선이 와류 운동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드럼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탈항제를 넣고서는 밀폐를 합니다. 완전히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얘가 혼합 효과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서 탈항 반응이 촉진되고 그런다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탈항제로는 석회가루 또는 CaO 성분이죠. 또는 뭐 코코스 가루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탈항할 때 이제 산화칼슘도 쓰는데, 산화칼슘 CaO. 그럼 결국은 탈항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 탈항제 사용을, 요 밑에 이제 탈항제 있으니까요. 그 밑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뭐 이런 CaO 같은 경우, 보통 고체하고 액체 사이의 반응입니다. 이제 산화칼슘은 CaO이기 때문에 고체죠. 얘는 고체 상태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반응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CaO를 접촉 면적이 넓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촉이 또 잘 되기 위해서 교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 된 CAS 같은 경우, 여기가 CAS가 아니라 얘가 CaO네요. CaO. 잘못됐습니다. CaO. 그래서 자, 이때 이제 형성된 CAS 같은 경우는 용용점이 2450동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선 온도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화벽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CaO만 사용하면 탈항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망간이라든지 또는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뭐 돌로마이트 형석 같은 걸 같이 사용하면은 역시 탈항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탈산 효과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래서 이 얘네들을 같이 사용하면 탈항과 탈산이 한꺼번에 같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노에 타랑할 때 문제점. 노 바깥에서 타랑하려면은, 노 바깥에서 타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쉽게 떨어지죠. 그래서 80도는 레이드를 기준해서 20도 정도로 강화한다. 그 다음에 로 바깥에다 보니까 철손실이 심한 거, 철성분이나 또는 슬래그가 많이 유실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작업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복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복황 현상. 지금 뭐냐면요, 온도가 낮으면은 황이 도로 분해가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그런 거 보고 복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황 현상은 온도가 낮을 때, 온도 저하되면은, 온도가 저하가 되면은 황이 분해가 돼서 이제 복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타랑제의 형태를 보면 저는 액체 타랑제, 고체 타랑제 등이 있는데요. 액체 타랑제 같은 경우는 보통 Na2CO3 또는 NaOH 같은 거, KOH, 뭐 NaCl 등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은 대부분 전부 다 용선하고 반응해갖고 대부분 다 슬래그화를 해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액체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용유점은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요 반응식 자체는 얘는 전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용광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 타랑 효과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 전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체 타랑제를 씁니다. 고체 타랑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CaC2, CaO 이런 것 등이죠. 뭐 CaF2 이건 이제 형석이죠. 형석의 주성분. 뭐 또는 전 고체 타랑제 또 뭐 망간광 이런 것도 있고 망간광석 이런 것 등에 또 뭐 마그네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은 대체적으로 용융점이 높아요. 이제 마그네슘은 빼놓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2 같은 경우, 탄화칼슘은 이렇게 반응해서 CaS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FeS가 있을 경우, 이 반응해서 이렇게 CaS. 그래서 이 CaS는 아까 여기에서, 요 위에서 얘기할 때, 요 CaS, 여기 설명드렸죠. 이런 CA하고 용선 중에 S가 직접 반응하기 때문에 강력한 타랑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AS는 아까 뭐 화학적으로도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좀 폭황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얘는 폭황 현상이 좀 잘 일어나요. 이런 거는. 근데 얘는 폭황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 능력은 어떻게 교반하느냐, 분위기가 어디냐, 그 다음에 용선 성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슬래그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타랑제의 선택 조건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랑의 능력,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능력을,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타랑의 정도, 그 다음에 타랑 방법, 그 다음에 타랑 비용이나 작업성 이런 것 등이 이제 타랑제의 선택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선의 탈규. 탈규함은 실리콘을 제거하는 거고, 탈이는 인을 제거하는 거고, 탈질은 질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용선 중에 실리콘함이라고 많으면은,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산화제가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산소하고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슬래그 양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로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가장 빨리 산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열 수지면에서 유일하다. 이건 뭐냐면요, 가장 빨리 산화 반응인데, 산화 반응은 결국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냐면 용광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용광 온도 급상승해요.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로에서는 실리콘이 가장 빨리 산화 반응이 난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석회석, 철광석, 형석 등을 첨가해서 이제 탈인 반응에 알맞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탈황, 탈인, 탈황하고 탈인은요 거의 유사한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탈황과 탈인은 아마 뒤에서 나올 건데요. 탈황과 탈인은 얘네들은 잘 되려면은 염기도도 높여야 되고 염기도가 높여야 되고 염기도가 높으려면 예를 들어서 CA 성분이 많아야겠죠. 그 다음에 슬래그 양도 비교적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등등인데요. 단지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탈황은 잘 되려면 탈황은 고온에서 잘 되고 탈인은 저온에서 잘 돼요. 탈인은 저온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조건이. 그래서 요 조건은 아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보면 역시 이제 뭐 탈규나 탈인하는 방법도 탈용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플럭스나 산화제에 의해서 탈규나 탈인한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플럭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플럭스를 레이들에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용선을 부으면 이제 이때 반응을 일으키면서 탈규나 탈인이 그 반응이 일어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탕도에서 탈황하는 탈황이라네. 탈규하는 방법 있죠. 탕도에다 탈규. 그래서 이때 이제 탕도에다가 탕도 일부에다 역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규가 일어나는 방법이죠. 또는 이제 이 산소를 탕도에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또는 이제 용선을 받을 때 레이들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탈황 방법하고 결국은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에 4번에 탈황과 탈인의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동시에 조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건이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 온도가 있거든요.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탈인도 실리콘과 같이 제강 시간 연장이 많이 된다. 이거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탈질, 질소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제 탈질 촉진법은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용광의 끓음과 교반을 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노구의 공기침. 탈질은 대부분 질소는 공기 혼입입니다. 공기 혼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기. 왜냐하면 공기 중에 질소가 거의 한 80% 가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질소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침입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용선 자체의 질소량을 낮춘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성 공장에서 용선을 제강 공장에 운반해 주는 거. 토패드카가 되겠죠. 토패드카. 그래서 TLC가 되겠습니다. TLC. 그 다음에 제강에서 탈황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스에 의한 탈황, 슬래그에 의한 결합. 슬래그에 의한 결합은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슬래그의 주성분이 SiO2와 CaO거든요. 그러니까 이 CA 성분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과 결합하는 원소를 첨가하는 방법. 이건 좀 마그네슘 같은 것처럼 첨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황의 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활량이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